네, 여러분들의 재테크 마인드 세팅은 다코스TV와 함께. 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네요입니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죠. 관련해서 집주인이 왜 전세금을 안 주는 상황, 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 또 정리된 바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전세금 관련해서 또 트러블이 있으신 분,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도 전세금에 이런 문제가 혹시나 생긴다면 이런 팁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정말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지인에게 연락이 급하게 또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분 얘기인데, 지금 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이제 9월달, 9월 10월이었나? 이제 그때쯤에 시간이 좀 돼서 올해 말에 이제 이사가 갈 예정이다. 근데 지금 집주인이 이제 내가 지금 전세금을 이제 다시 내놓고 나는 이제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집주인이 얘기를 하겠죠. 나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약 종료 때까지 있다가 그때 전세금을 내야게 내주면 내가 그 돈 받고 나가고 나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집주인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쪽에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를 내놔도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역전세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내놨던 전세보다 오히려 더 전세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분도 투자자였던 거죠. 그 집주인분도.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사정을 하더랍니다. 조금만 더, 혹시라도 그 전에 이제 전세가 다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약이 또 되면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때까지도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한 몇 달 더 살 의향이 없겠느냐. 근데 이제 제 지인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저는 그때 분양받아서 아파트 이미 갈 예정으로 다 계획이 잡혀 있고 그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전세금이 빠지지 않는다 해서 내가 전세금을 거기서 계속적으로 더 살 일은 없는 거죠. 나는 저기서 살 집이 있는데, 근데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힘들 것 같고, 나는 좀 원래 계약대로 그거 가겠다. 원래 그때대로 그때 내 전세금을 내고 다오. 나는 그래야지 이사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나는 바로 그날 내가 신규로 부담받은 아파트로 가서 또 이사도 하고 거기서 시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제 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죠. 내 전세금을 계약 종료 때 내달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금을 본인 돈을 더 내주고 다른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감정적으로 이분이 좋지 않았겠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이런 막다른 코너에 몰리는 이런 상황에다가 또 제 지인은 또 원래 계약대로 더 살지 않고 나간다니까 돈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를. 참, 그래서 서로 지금 감정의 골이 이런 깊어진 상태에서 지인이 이렇게까지 하고 그분에게,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돈 안 내주면 나는 이렇게 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내용 증명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감정의 골이 거의 최고죠. 피크까지 갔는데, 이런 격해져서 안 좋은 상태에서 법대로 해라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집주인이 제 지인에게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와서 계약 전까지 보증금 내주겠다, 협조 대신에 혹시나 그 중에서도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면 조금 더 협조를 잘 해줘라, 문도 잘 열어주고 집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잘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죠. 전화 와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혹시나 문제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내용 증명 말은 했지만 진짜 지금이라도 보내놔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때 가서 지금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때 가서 계약 종료 올해 말에 전세금 내가 지금 받아서 진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딱 갔는데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주겠다, 또는 다음에 들어올 전세입자 없어가지고 나 도저히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 제 지인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입장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깡통 전세라 그러고 전세갭 투자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언론에서 요즘 하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정말 여러 투자를 한 전세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역전세 난 곳에 정말 대거 투자를 하면서 내 전세금이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 집값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도 떨어지고 내 돈을 오히려 더 내주면서 전세 계약을 하는 이런 입장. 그것도 투자 물건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다수다. 그럼 내 돈이 막 1,000만, 2,000만 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그 매물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투자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분 제 지인의 통화를 듣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단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 저도 이런 경험을 또 나름대로 또 겪어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서로 좋지 않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작전을 한번 제대로 짜보자. 이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통할하면서 제 나름대로 5가지의 단계를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법이 될 만한 방법이 맞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집주인과 최대한 감정적인 다툼이라든지 소모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정을 일단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상황. 이사를 내가 왜 그때 반드시 가야 될 것이며 그때 내 돈이 그때 전세금이 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감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분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쪽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고 내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2년 정도만 여기에서 살고 내가 그쪽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미 예정부터 내가 가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중간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 기간 끝나고 내가 원래 뭐 계약 만료 시점에 내가 이사를 가겠다는 게 뭐 내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서든 다른 분을 또 전세입자들을 이렇게 내줘서 이게 내가 그 돈을 받고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주든지 또는 이 매물을 팔아서라도 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해주든지 또는 뭐 어떻게 해서 뭐 대출을 받든 빚을 내서 또 누구한테 빌리든 간에 그때 당시에 내가 나갈 시점에 분명히 전세금을 나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그 두 번째는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이 집이 빨리 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 뭐 이렇게 향기라든지 또 집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인상 자체가 좋게 환기도 잘 해주시고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내가 고리 이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을 잘 안 보여준다거나 또는 집이 이렇게 막 어지럽혀 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상한 뭐 매캐한 냄새가 나게 한다든가 화장실 같은 데 갔는데 막 청소가 안 돼 있고 너저분하고 안방에 막 이불이라든지 막 난장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감정적으로는 이 집주인에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 돈을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내가 받아서 나갈 입장이 되려면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지인에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석 달 전까지라도 매도 소식이 없거나 또는 이 건물에 다른 전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이런 아무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자는 거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막 감정이 격해져서 뭐 당신에게 내가 내용 증명 보내겠어, 법적으로 하겠어 이것이 아니고 지금 몇 달 이미 한 5, 6개월 남은 이미 이전 상황에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지금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현실적인 나의 지금 현재 입장과 현재 상태, 내가 꼭 그쪽으로 가야 될 만한 현실적인 이유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나에게 부탁했던 집을 보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에 충분하게 내가 최대한 협조해서 집안을 항상 깔끔하고 청결 또 정리정돈 상태를 항상 내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협조를 하겠다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가 될 3개월 전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그때까지 나도 기다려드렸죠. 이 집주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런 소식이 없다면 그때 가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감정적으로 막 하다가도 이 사람이 충분하게 협조를 했고 그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잘 안 나간 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나에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람도 이성적으로 나에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기다려드렸다. 이것이 제가 지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라. 제가 세 번째 단계로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 이것은 최악의 갈 때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전세금 반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큰 비용 사실 들지 않거든요. 이게 10만 원 뭐 요즘엔 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0만 원 밑에였고 법원에 뭐 2번, 3번 정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계약 서류, 전세 계약 했던 그 서류 있죠. 우리 계약서
가서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곧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매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집주인이 나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그런 것을 자체를 의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상태다. 미리미리 내가 빨리 해서 그때 나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전세금 반환 조정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것 단계까지 간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상황입니다. 법원에 가서 이까지 가서도 안 됐단 말이죠.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법원에 가서 이 아까 제가 전세금 반환 조정 신청하고 나서 판결문을 거기서 주거든요. 판결문을 가지고 지역 주민센터, 예전 말로 하면 동사무소죠. 해당 그 지역 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 임차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임차권 설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사를 간단 말이죠. 정식적으로 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라든지 전세권이 모두 다 유지가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이사를 뭐 항상 내가 대항력 유지되려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내가 임차권 설정을 해놔 버리면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모든 권리가 나한테 살아있다는 거죠. 이 연체 관련 비용 뭐 관련해서 이런 뭐 내가 지금 다 미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관련 비용도 모두 다 내가 집주인 건물주에게 청구한다는 말도 덧붙여서 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죠. 최종 안 된다면 뭐 내가 법원에 이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것의 이상을 넘어서서 완전 뭐 끝까지 그냥 배째라 집주인이 그 경매까지 신청하는 거죠. 정말 이 5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뭐 100에 한두 건 될까 말까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겠지만 내가 그런 단계라든지 이런 절차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집주인에게 내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모든 이런 법적인 절차까지 알면서 집주인과 내가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집주인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 어느 정도 많이 아는 사람이네 함부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의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내가 내 자본, 내 재산을 지키는, 내 스스로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알아야지 지킨다는 것이죠. 나의 재산을. 인간적으로 분명히 내가 많이 기다려줬고, 충분히 뭐 공감한다, 뭐 그런 뭐 해결할 시간까지 다 줬죠. 뭐 나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전세 정말 역전세 난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데 미리미리 내가 시간을 다 드렸죠. 그분에게. 본인이 대출받은 집을 집값을 내려서라도 팔든 또 다른 전세입자를 뭐 전세금을 지금보다 내린 상태에서 전세를 내주든 간에 뭐 어떻게 빌리든 간에 정당하게 계약된 상황에서 남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투자자라면, 본인이 정말 투자자라면요. 올바른 투자자라면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 전에 나의 그 전세금 왠지 전세가 잘 안 빠질 것 같고 2년 뒤에 엄청나게 그쪽 지방에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대거 폭탄 지역이라든지 분양 물량이 많다거나 대규모 뭐 공급이 많다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날 그런 곳에는 전세 들어가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집주인의 사정도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사전에 뭐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리미리 그런 내용을 쓴다든지 요즘에는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도 많이 또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전세를 나중에 혹시나 추가로 문제가 생길 소지를 대비해서 이 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도 제가 또 드리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 법적 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다 명시를 하는 거죠. 계약서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선에서 지인에게 설명을 했고 그 지인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나의 상황을 일단은 어필하고 관련해서 뭐 집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나중에 한 뭐 서너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 가서는 이해를 해달라. 그때 가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는 현실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더니만 집주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내가 최대한 빨리 뭐 매물을 팔든 또 다른 전세입자를 받든 간에 이 문제를 그때 이사 갈 때 시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하게 내가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런 또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나 다음에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지인과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된 또 그런 후일담이 있다면 또 그런 2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가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전세금, 그리고 내 돈을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는, 그리고 아는 만큼 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시고 정말 공부도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또 내 스스로 자본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